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동 간호, 입원한 어린이의 간호에 대해서 1화, 2화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입원한 어린이 간호 1번이고요. 요약 정리 문제 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61회에서 165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내용, 정리된 내용이고요. 자, 먼저 우리 입원한 어린이 간호를 할 때는 우리 어린이의 특성 중에 분리불안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원이라는 것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 특히 아동의 특성 중에 우리가 영유아기 때 이제 심해지는 분리불안. 자, 요거를 볼게요. 자,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고시에도 굉장히 잘 나와요. 자, 학령기 이전. 그러니까 학령기라고 하는 거는 6회에서 12세가 학령기죠. 자,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은 이 시기의 이후의 아동보다 분리의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결여되어 있으며 부모와의 분리, 낯선 사람들, 바뀐 일상생활, 공포 등으로 성장 발달이 저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6에서 12세 이전의 아동들을 간호를 하실 때 그러니까 영유아, 그 다음에 학년 정기 아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치원생들까지 우리가 이 아동을 간호하실 때는 이 아동들의 특징 중에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와의 분리라든지 낯선 사람들, 바뀐 일상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아동의 특성에 맞춰서 아동에게 간호를 해주셔야 되겠죠. 제가 여기 써놨어요. 분리불안은 생후 6에서 8개월의 경우에 시작을 하죠. 낯가림과 동시에 시작이 되고요. 14에서 15개월에 가장 강해지고 3세까지 지속되는 이걸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원한 아동은 분리불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 입원 아동에 대해서 이제 간호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입원 아동의 간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한테 입원이라는 거는 공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마음의 준비라는 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분리불안의 행동, 흥분, 울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부모 이야기를 자주 해줘서 아동이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지금 말하는 요 입원은요. 완전히 부모와 분리해서 입원이 되는 과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입원하면 애들 옆에 부모 있으니까 이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과서에서 말하는 입원은 부모와 분리해서 그냥 아이 혼자 입원 뭐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분리불안의 행동이 나타나면 부모의 이야기를 자주 해줘서 아동이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아동이 분리불안의 절망기나 저항기에 있을 때는 울도록 허용한다. 그래서 뭐 절망기, 저항기 이게 보면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뭐 162페이지 팁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굳이 절망기, 저항기 애우실 필요 없어요. 보실 필요도 없겠고 얘가 뭔지 볼 필요도 저는 없다고 보고요. 결론은 분리불안이 심한 아이들은 흥분을 하거나 울어요. 그러면 흥분과 울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울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거는 아니고요. 울도록 허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한바탕 울고 나면 또 속 시원하고 후련할 때 있듯이 아이들도 똑같이 이렇게 울도록 허용하시면 됩니다. 4번. 부모가 떠나려 할 때 떠나는 이유와 언제쯤 돌아올 것인지를 설명해야 되죠. 병원을 입원시키고 아기 혼자 놔두려고 할 때는 이제 부모가 떠나려 할 때 떠나는 이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다, 언제쯤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셔서 우리 아이들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반드시 돌아온다는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을 주고 좋아하는 장난감, 좋아하는 담요, 애착인형, 애착 담요 이런 것들을 옆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분리불안 때문에 아이가 부모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부모가 계속해서 아이들 옆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워킹맘 같은 경우 부모가 왜 너의 옆에 있을 수 없는지 이런 것들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엄마는 언제쯤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 반드시 돌아온다는 확신을 준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아이에게 신뢰감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면 아이는 부모와 떨어지는 거를 불안해하지 않겠죠. 이런 게 자꾸 연습이 된다 하면 자, 5번 부모가 자주 방문하도록 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6번. 집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림이나 인형놀이, 투사기법을 이용해서 상상력과 생각을 이끌어내도록 해요. 그래서 그림 놀이라든지 입원하는 도중에 인형놀이를 통해서 뭐 아이의 심리, 아이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그림이나 인형을 통해서 투사를 합니다. 투사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 대해서 해석, 판단, 표현 따위의 심리 상태나 성격이 반영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형놀이라든지 그림을 통해서 본인의 불안한 심리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생각을 이끌어내도록, 그래서 아이의 생각을 읽는 거죠. 아이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아이의 마음은 어떤지 이런 것들. 자, 그다음 8번. 가능하면 일상 활동을 유지시킵니다. 뭐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활동을 제한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간호사는 되도록이면 바뀌지 말고 같은 사람이 맞도록 해요. 자, 그다음에 매일의 일상 습관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환아의 적응 상태를 파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에 기초를 해서 입원 아동의 간호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입원 아동의 치료적 놀이. 이거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아동에서 이제 놀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 이 놀이는 아이들이 하나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거고요. 자, 병원에서의 놀이는 다음과 같은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분 전환, 그 다음에 이완, 낯선 환경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죠. 그 다음에 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스트레스와 집에 대한 그리움을 또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놀이고요. 긴장 완화시키고 감정을 표현. 우리 아까 위에서 투사 배우셨죠? 투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감정 같은 거를 또 놀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기구를 가지고 노는 것 허용이 됩니다. 그 대신 자, 의료기구를 가지고 노는 것도 아동의 공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타가 났네요. 의료기구를 가지고 노는 것은 아동들이 의료기구, 그러니까 병원에 관련된 공포심을 좀 떨어뜨려 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놀이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구를 가지고 노는 것도 아동의 공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팀 감독하에 의료기구를 가지고 놀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허용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청진기만 돼도 막 우는 아가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한테 평소에 청진기를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진기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들이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친근한 이런 것들로. 자, 4번. 다른 사람에 대한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태도를 발전시키고 다른 아동들과 상호작용을 위해서 아동의 침대를 놀이방으로 옮겨서 놀게 해주는 거. 그래서 침대를 놀이방으로 옮겨가지고 놀게 해주는 거는 또 환경 변화 같은 것들을 줘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놀이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창조적인 사고와 흥미를 표현하는 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치료적 목적, 이게 중요하죠. 병원에서의 놀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에서의 놀이 처방이라고 하는 거는요. 목적이 뭐냐? 치료를 위해서예요. 치료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치료적 목적을 수행하는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활동적 역할과 선택 결정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 결정이라든지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절하는 게 또 놀이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아동의 놀이 활동을 계획 시 아동의 제한 상태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제한 상태. 만약에 격리를 해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환아방으로 옮겨서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두고 놀이 계획을 또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원한 아동에게서는 치료의 목적으로 놀이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이런 것들은 행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교과서 상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는 우리 아이들, 고열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흔한 건강 문제.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동의 흔한 건강 문제. 그러면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간호를 해줄 것인지, 그리고 간호조무사 선생님들께서는
간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간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아동의 흔한 건강 문제, 간호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자, 요거를 이제 배우실게요. 자, 먼저 아동의 흔한 건강 문제 중에 고열이 있습니다. 고열. 38도 이상의 열을 고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38도 이상의 열을 고열이라고 하겠고, 자, 고열이 발생을 했을 때는 우선은 불편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완화법에는 약물 투여, 환경적 중재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이 나면 아무튼 우리 몸이 편하지는 않잖아요. 불편해요. 그러면 이 불편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자, 약을 씁니다. 열을 떨어뜨려 주느냐? 해열제. 그래서 우리 교과서 맥락에서 해열제의 종류는 거의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지고 있어요.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건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은 상품명이고요. 타이레놀의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에요. 이 타이레놀의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의 상품명이 붙은 걸 타이레놀.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스피린. 자, 아스피린.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해열제 두 종류.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얘를 해열도 하고 진통에도 효과 있다 해서 해열 진통제라고 이야기하죠.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얘네들은 기초 양리에서도 지금 나오는 애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 아스피린 이런 것들 해열 진통제 계열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죠. 우리 책에는 이게 비마약성 진통제라고 이제 기초 양리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열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열을 떨어뜨려 주시고요. 자, 중요한 거 요 환경적 중재에서 시험이 잘 나오죠. 환경을 어떻게 유지를 해주셔야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자, 우선 우리 열 날 때 제일 먼저 뭐 해주죠? 애들 두껍게 입고 있던 옷을 벗겨주잖아요. 옷을 적게 입히거나 벗겨주고 이 벗기면서 이제 피부를 공기 중에 노출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홀라당 벗기시는 건 안 되고 뭐 긴팔을 입고 있으면 나시 민소매 옷 같은 거 입혀주시고 그쵸? 뭐 바지 긴 바지 입고 있으면 팬티 정도만 입혀주시는 그리고 배는 항상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완전 홀라당 벗기는 거는 안 돼요. 적당하게 옷을 좀 가볍게 적게 이렇게 입혀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피부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열이 당연히 안 떨어지겠죠? 실내 온도를 낮추고 환기를 증가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미온수 또는 얼음 베개에 발을 따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머님들이 열이 나게 되면은 아이들 이제 뭐 물수건에 적셔가지고 아이들을 수건에 적셔가지고 그 수건에 물을 적셔서 애들 몸에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제 너무 차가운 물을 적셔서 아이들한테 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안 되고요. 찬물 안 돼요, 여러분. 차가운 물, 얼음물. 찬물 아니고 여러분 미온수,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물로 우리가 마사지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온수 또는 요 얼음 베개는 뭐냐면 미온수 적셔서 이마에 대주시면 되겠고 얼음 베개 요거 머리에다 적용해달라는 얘기인데 솔직히 병원에서 이런 거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고 교과서 상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쪽은 시원하게 자 그리고 발을 따뜻하게 합니다. 발이랑 손발은 따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주어서 말초 순환을 증진시킨다. 손과 발은 우리 신체의 끝부분, 끝 말자 쓰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말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주되 머리는 시원하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애기들 열 빨리 떨어뜨린다고 발에다가 젖은 양말을 신겨주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열이 나더라도 손과 발은 항상 따뜻하게 유지가 되셔야 되겠고 머리는 좀 시원하게 그러니까 미온수, 찜질, 얼음 베개 머리는 이렇게 그다음에 손발은 따뜻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미온수로 우리 애들 몸을 막 이렇게 이마에도 미온수로 수건 올려주고 미온수로 온 몸을 막 닦아주잖아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미온수로 닦아주는 경우에는 자, 이때의 물의 온도 애매하죠? 자, 처음에는 아이의 체온보다 2도 정도 낮은 미온수, 요걸 기억하세요. 2도, 몇 도 낮은? 2도 정도 낮은 미온수로 시작하며 적어도 15분에서 20분 동안 실시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어떤
처치들을 해줄 때 있잖아요. 처치들을 해줄 때는 30분 이상 넘어가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분에서 20분 안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30분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죠. 어디는 10분, 어디는 20분, 어디는 15분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하는 어떤 처치들에 대해서 간호들에 대해서는 30분 넘어가는 것은 없구나. 이렇게 큰 개념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미온수 마사지, 체온보다 2도 낮은 정도의 물을 사용하고요. 30분 넘어가지 않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온수 마사지, 다른 말로는 테피드 마사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테피드란 말은 나오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알코올을 사용해서도 열을 떨어뜨려 주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알코올의 농도를 알고 계셔야 돼요. 30%, 30에서 50. 30에서 50. 그래서 우리가 소독을 할 때 사용하는 알코올은 70%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열을 떨어뜨려 줄 때 사용하는 알코올은 30% 이상. 이렇게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70% 이상 넘어가지 않고 30% 이상의 알코올 용액을 사용해서 알코올 마사지 하면은 또 몸에 있는 열이 증발이 되면서 해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을 떨어뜨려 줄 수 있어요. 이런 거. 자, 일단 간호조무사는 정확한 체온을 잰 후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체온은 반드시 30분 후에 다시 측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엄마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열이 나요. 그러면 해열제 먹여요. 그 다음에 뭐 미온수 마사지 해요. 그러면서 막 1분에 한 번씩, 5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열을 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1분, 뭐 5분 이 분 단위 간격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짧은 분 단위의 간격으로는 열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확연하게. 그래서 뭐 해열제를 쓴다든지 어떤 간호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열을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30분을 기준으로 다시 측정을 하셔야 정확히 열이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체온은 반드시 30분 후에 다시 측정하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열 나신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열이 나면 입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입이 막 바짝바짝 마른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내 몸에서 수분이 막 증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니까 구강간호, 입술을 촉촉하게 해주는 구강간호도 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입을 뭐 가글을 해낸다든지 물을 좀 적셔준다든지 입술에다가 바셀린이라든지 오일 같은 거 발라준다든지 이런 구강간호 실시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어른에 비해서 열도 잘 나고 탈수가 잘 돼요. 우리 열이 나게 되면 무서운 게 열로 인해서 얘가 탈수가 되잖아요. 이 탈수가 잘 되는데 어린이가 어른에 비해서 탈수가 잘 되는 이유는 체표 면적이 넓어서 탈수가 잘 생기므로 증상을 확인하고 열이 있을 때 수분 섭취 충분하게 시켜주셔야 됩니다. 수분 섭취. 그래서 체표 면적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무게에 비해서 몸뚱아리 면적이 넓은 거예요. 열이 너무 잘 날아가게 생긴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이 잘 날아가는 게 아니라 수분을 잘 뺏길 수 있는 그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가들은 체중에 비해서. 그래서 이 몸뚱아리 면적이 넓어요. 그러니까 물이 잘 뺏기니까 열이 나면 탈수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이 날 때 탈수가 위험한 거고 이 탈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 격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탈수. 우리 아까 배웠죠? 위에서 고열이 있어도 탈수가 발생하고, 설사를 해도 탈수 발생하고, 구토를 해도 탈수가 발생해요. 그래서, 고열, 심한 설사, 심한 구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증발을 하죠. 그럼으로써 탈수가 돼요. 물이 탈탈탈 털리는 거, 탈수. 내 몸에서 물기가 빠져나가는 걸 탈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 탈수도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흔한 건강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탈수 상태로 되면은, 자, 탈수 시의 증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탈수. 내 몸에서 물이 탈탈탈 털려요.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 어른들도 심한 설사, 심한 구토, 막 열이 심하게 나요. 그래서 몸에서 물기 빠잖아요.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기운이 없죠. 아이들은 더욱더 기운이 없기 때문에 잠만 자려고 하는 기면 상태가 됩니다. 기면. 잠만 자려고 해요. 힘없이 축 처져서
잠만 자려고 하는 기면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환이 잘 돼요, 안 돼요? 손끝, 발끝까지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팔, 다리가 창백해지죠. 창백하고 물이 없으니까 입술, 피부 및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몸에 물기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술도 막 갈라지고 피부도 막 퍼석퍼석하고 이런 식으로 건조하면서 거칠어지고요. 물기가 없어져요. 또한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 때도 빼락빼락 울지 않아요. 힘써서 막 울지 않고 힘없이 울어요. 힘없이 울고 그 다음에 몸에 물이 없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자꾸 수분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갈증이 나요. 갈증이 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시험 지문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 맥박, 호흡이 빨라지는데 약하게 빠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물이 예로 들면 뭐 100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몸속에 물이 100. 그러면 이 물의 100을 물 100을 갖다가 내 몸에 있는 심장이 이 100을 갖다가 순환을 잘 시켜줘야 온몸 곳곳에 물이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몸속에서 현재 물이 빠져서 50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100이 있어야 심장도 적당히 펌프질을 해서 온몸 곳곳에 물을 순환시키잖아요. 그런데 물이 현재 50밖에 없는 상황에서 심장이 이 50의 물로 전체의 몸을 순환시키려고 하면 심장 박동이 당연히 빨라져야 되겠죠. 심장 박동이 빨라져야 50의 물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순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굉장히 힘들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몸에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박동하는 기운 자체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뛰긴 뛰는데 힘없이 뛰는 거예요. 적은 물을 갖다가 빨리빨리 순환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빠르고 약한 맥박이 나타나고 맥박의 짝꿍은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호흡과 맥박의 비율 아시죠? 호흡과 맥박의 비율. 맥박이 4면 호흡은 1. 그래서 1대4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호흡과 맥박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호흡이 빨라지면 맥박도 빨라지고 호흡이 느려지면 맥박도 느려지고 이런 식으로 같이 얘네들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빠르고 약한 호흡과 맥박.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시험 지문에 나오면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누가 빨랐지? 누가 느렸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에서 체온은 상승을 합니다. 내 몸에 물이 있어야 이 물로 인해서 내 몸에 열기를 식혀주거든요. 근데 열기를 식혀줄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체온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천문, 대천문, 소천문 배우셨죠? 이 천문이 아직 닫히지 않아요. 천문이라는 건 언제 닫히죠? 천문은 12개월 돌 때 닫혀요. 그쵸? 돌 때 닫히는데 지금 이제 아직 천문이 닫히지 않는 아이가 탈수가 발생을 했을 때는 요 천문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자, 특히 천문, 어디 대천문, 요 천문 중에 대천문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 11개월의 대천문. 자, 대천문이 12개월에 닫히는데 아직 대천문이 닫히지 않은 아이들이 탈수가 발생했을 때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 천문은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래서 천문은 튀어나와 있어도 안 되고 천문이 함몰돼서도 안 돼요. 자, 천문이 함몰 되게 되면 뭘 의미하느냐? 탈수. 그 다음에 천문이 팽창이면은 뇌압이 상승.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당연히 탈수니까 천문이 훅 꺼져버리는 함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문, 대천문과 눈 주위가 움푹 들어가는 함몰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물기가 없으니까 근육의 탄력성 자체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체중,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체중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상태에서 이 체중 관찰 정말 잘해요. 체중 감소, 체중 관찰 잘하고요. 그 다음에 탈수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소변량이 확 줄어버립니다. 소변이 농축되며 요량이 줄어든다. 자, 이유는 자, 내 몸에서 물이 빠졌어요. 우리 주인님 몸에는 100%의 물이 있어야 우리 주인님이 정말 건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주인님 몸에서 물이 빠져버려가지고 지금 물이 50%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인님이 50% 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탈수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주인님 몸에서 물이 더 빠져나간대요. 소변으로. 그러면 우리 주인님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알아서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물을 더 빼버렸다가는 소변으로 물이 나가니까 소변으로 물을 빼버렸다가는 우리 주인님 죽게 생겼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물을 빼지 않겠어. 그러면서 소변 양을 확 줄여버립니다. 이걸 바로 핍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핍뇨의 기준 알고 계셔야 돼요. 핍뇨는 시간당 소변이 30cc 이하, 그 다음에 하루 소변이 500cc 이하로 나오는 걸 핍뇨라고 해요. 우리 정상적인 성인은 하루에 소변 얼마나 보냐면은요, 1.5리터, 그러니까 1500cc에서 2리터인 2000cc. 의 소변을 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1500cc, 2000cc 보던 사람이 하루에 소변량이 500cc까지 줄어버렸어요. 이거는 분명히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몸에서 소변을 줄여버리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탈수라든지 저혈량 쇼크, 그 다음에 출혈이 너무 심한 출혈. 이럴 때, 내 주인님 몸에서 지금 물이 빠고 있네? 우리 주인님 몸에서 물이 더 빠지게 됐다가는 우리 주인님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그냥 물 줄여버려야 되겠다. 물 빼면 안 돼. 우리 물 빼버리면 우리 주인님 죽거든? 더 이상 물 빼지 말자. 라고 하면서 소변량을 확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탈수 시의 증상 굉장히 많기는 하는데요.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표현해 놓은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분 기운이 없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탈수 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황색으로 해놓은 부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탈수를 봤고요. 탈수의 증상. 자, 그다음에 이제 설사로 인한 탈수 간호. 자, 그런데 우선 볼게요. 결론은 이 탈수가 발생을 하면 내 몸에서 뭐가 빠져, 여러분? 물.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배우셨으니까 탈수가 했을 때는 물만 빠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빠져요. 대표적인 전해질이 Na, 나트륨이라고 하는 소금기.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칼륨이라고 하거나 포타슘이라고 하는 요 전해질이 같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탈수 시의 간호에서 제일 중요하고 정말 시험에서 잘 내는 건 뭐냐면 탈수 간호에서 무엇을 공급을 해주셔야 되느냐. 물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물 플러스 전해질까지. 요게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물 플러스 전해질 공급.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설사로 인해 탈수 간호가 되면은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물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맹물보다는 이런 설탕도 전해질에 포함돼요. 설탕을 첨가해서 식혀서 먹이고, 그 다음에 경구 또는 비경구적. 경구는 입으로 먹는 거. 비경구적은 수액, 정맥주사를 통해서. 정맥주사를 통해서, 자, 나왔죠? 수분 및 전해질. 수분만 주는 게 아니라 뭣도 같이 주셔라. 전해질도 같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수분 및 전해질을 공급하여서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 해놨죠. 거의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주요 증상의 세밀한 관찰. 그래서 우리가 탈수됐을 때 환자의 위에서 증상 배우셨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격리를 하긴 하는데 무조건 격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감염병 전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전염성을 가지고 있을까봐 격리도 시행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피부 간호도 같이 해줍니다. 우리 설사하잖아요, 여러분. 설사하게 되면 특히 여기는 지금 아동 가나니까 아동 같은 경우는 기저귀를 하고 있고 설사를 기저귀에다 계속 하게 되면 피부가 습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저귀 발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기저귀 발진에 의해서 피부에 문제도 발생하고 아기들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또 욕창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피부 간호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설사 횟수 및 활력 징후, 피부 상태 등 관찰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같은 사람이 체중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체중 측정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4번 피부 청결과 규칙적인 체위 변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스스로 체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욕창 예방을 위해서 욕창 예방. 자, 그다음에 설사 시 항문 체온.
요새 병원에서 항문체온 거의 안 재죠. 저는 재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항문체온, 아이들은 이제 항문체온제라고 되어 있는데, 설사를 할 때는 항문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항문을 자극을 해버리면 설사가 계속 삐질삐질 나오기 때문에, 설사 시에는 항문체온을 금하고, 요건 임상에서도 여러분 배우셨죠? 자, 대변의 성질 파악과 둔부의 청결을 한다. 그다음에 설사하면 힘없어요. 설사하고 막 탈수되면 힘이 없으니까 절대 안정시키고, 자, 고섬유식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 변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고섬유식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는 반대 상황인 설사인데, 설사하는 사람들한테 고섬유식인, 뭐 예로 들자면 고구마, 그 다음에 푸른잎 채소, 이런 것들 막 주게 되면 설사를 더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고섬유식이 금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섭취량과 배설량의 기록을 하죠. 얼마나 먹고 얼마나 배출하는지,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IO 체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 들어간 만큼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보셔야 되겠죠. 인풋, 아웃풋의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도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섭취한 만큼 배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꼭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처방된 수액을 주입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 수액은 뭐 생리식염수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여기다가 전해질 섞어서 주입이 되겠죠. 그래서 탈수 시의 간호, 설사로 인한 탈수 간호 되어 있는데, 뭐 탈수 간호, 탈수할 때 간호 제일 중요한 거, 물이 털렸어요. 근데 물만 털린 게 아니라 전해질도 같이 털렸으니까 수분민 전해질 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6번, 여기 3번. 자, 구토. 아이들이 구토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뭐 1세에서 3세 아이들, 특히 1세 때까지 아이들, 1개월에서 1세, 12개월 때까지 아이들 구토를 해요. 얘네들 거의 누워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운 상태에서 구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누운 상태에서 구토 시 토한 것이 기도로 들어가 막히지 않도록 옆으로 눕히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 유지 꼭 하셔야 되겠죠. 기도 유지. 그 다음에 아이의 얼굴을 잘 관찰한다는 거. 청색증이라든지, 그쵸, 숨을 잘 쉬는지 여부, 이런 것도 꼭 보셔야 되니까 아동의 얼굴을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 산소가 부족하지 않는지. 산소 부족하면 청색증 발생하죠. 흡인이 됐을 때, 뭐 구토한 것이 거꾸로 이제 기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아이 입술이 파래진다든지 이런 청색증, 호흡곤란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의 얼굴 잘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누워서 구토하는 아동 있을 때 옆으로 눕히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기도 유지, 요거 꼭 기억하시고. 자, 2번. 구토를 한 후에는 바로 음식을 먹이지 말고 적어도 50분이 지난 후, 5에서 10분이 지난 후 물이나 옅은 우유 등을 먹인다. 바로 먹이면 또 구토를 할 수 있으니까, 구토를 한 차례 한 후라고 하면은 아이가 또 구토 증상이 있는지, 구토를 할 것인지, 이거를 5에서 10분 사이에 좀 보셨다가 구토가 잦아들면 그때 음식을 줘라라는 거고요. 자, 특별한 원인이 있어요. 뭐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특별한 원인이 있다면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은 금식입니다. 금식. 3시간에서 6시 동안 금식한다. 자, 영아에게 구토나 설사가 중요한 이유. 자, 영아에게 구토나 설사가 중요한 이유는, 결론은 심한 구토, 심한 설사 이런 거 하게 되면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죠? 수분 플러스 전해의 질이 빠져버리면서 탈수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체내에서 전해질이 소실되며 심한 탈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한 탈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구, 입으로 먹거나 또는 비경구, 혈관주사, 정맥, 수액, 정맥주사, 수액주사, 수액을 통해서 수분 및 전해질을 충분히 공급하여서 전해질 균형을 맞춘다. 수분 및 전해질 공급.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뭐 심한 설사, 심한 구토, 탈수 시 수분 및 전해질 공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체중 측정,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자, 경련이죠. 여러분, 저는 경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경련이랑 요 쇼크 있잖아요. 요 간호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매 해마다 돌아가면서 얘네 둘을 시험에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 유형은 뭐냐면,
경련 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쇼크 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근데 학생분들도 요거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련, 여기는 이제 성인 간호에서도 나오고, 아동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응급간호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여러 파트에서 지금 경련이 걸쳐져서 나왔기 때문에 경련 부분은 어디서든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출제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아동에서 배우긴 하지만 성인, 아동, 응급 다 똑같은 맥락으로 간호 보시면 돼요. 자, 경련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건 여러분 기도 유지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다 기억 못 하셔도 경련 시에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기도 유지라는 거 제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숨구멍이 막히지 않게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가장 먼저 기도 유지. 자, 기도 유지 하는 방법. 손수건을 물리거나 서랍자 또는 혀를 앞설자라고 해요. 혀를 갖다가 눌려주는 자.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서 그 감기 걸리면 입 해보세요 라고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거라든지 쇠 막대기 같은 걸로 혀를 이렇게 눌리면서 입안을 보잖아요. 그게 서랍자예요. 앞설자라고 하는. 서랍자, 앞설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막대기처럼 생겼는데 조금 더 넓적한 거 보셨을 거예요.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손수건을 물리거나 서랍자, 앞설자로 혀를 눌러줍니다. 눌러서 혀가 기도 뒤쪽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사람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고, 사람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코에서 지나가는 길, 입에서 이렇게 지나가서 다시 그릴게요. 죄송해요. 그림이 영 마음에 안 드네. 자, 우선은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를 좀 줄이고 그림을 그릴게요. 아이고. 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서 지나가는 길, 입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 그래서 얘네가 오늘 왜 그러죠? 그림. 자,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코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고요. 입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해서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래길이 두 개가 나뉘거든요. 이렇게 날려서 앞에 있는 게 기도, 뒤에 있는 게 식도, 이제 식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자, 여기 입에 혀가 있으면 우리는 혀 이렇게 앞으로 낼렁 할 수가 있잖아요. 혀는 이렇게 됐거든요. 혀가 이건데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면은 이 혀가 어떻게 되냐면 혀가 이렇게 뒤로 휙 하고 넘어가요. 휙 하고 뒤로 넘어가서 어디를 막아버려요? 산소가 들어가는 이 길을 갖다가 숨구멍을 훅 막아버리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말려 들어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서랍자, 앞설자, 손수건으로 혀를 눌려주는 거예요. 손수건을 물려주거나 서랍자, 앞설자로 혀를 눌려서 혀가 여기 뒤로 말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유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도유지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경련을 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입에서 하얀 거품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걸 뭐 개거품 물고 쓰러졌다 막 이런 식으로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품 같은 거, 이게 분비물이 막 발생을 하거든요. 이 분비물이 또 기도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쵸? 기도는 숨구멍이지 어떤 액체라든지 물 종류, 액체 이런 것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분비물. 그래서 여기에 기도에 또 분비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 구강에 분비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해주거나 측이를 해줘서 또 기도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유지 하는 방법에는 손수건, 앞설자 사용해서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거, 측이를 해주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산소 순환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온몸의 순환이. 그래서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몸에 입고 있던 의복, 허리띠, 단추 이런 것들 풀어주셔야 돼요. 남성 직장인들 분 같은 경우는 그 넥타이 같은 거 차고 있으시잖아요. 이런 넥타이 얼른 풀어주셔야 되겠고, 벨트, 그다음에 바지 단추 같은 것도 얼른 풀어주셔서 온몸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경련을 하게 되면 쓰러진 상태에서 온몸을 덜덜덜덜 떨거든요. 덜덜덜덜 막 떠는데 이렇게 떨다가 주변에 있는 책상 같은 거를 확 쳤어요. 그런데 그 책상에 뭐 화분이 올려져 있다든지 아니면 날카로운 칼 같은 게 이제 얹혀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책상에 치임으로써
그 경련하고 있는 사람 머리라든지 이런 데 떨어지게 되면은 제2차적인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위험한 물건은 치워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2차 손상 예방. 자, 그 다음에 움직임을 막거나 막는 행위, 잡거나 억제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경련을 막 덜덜덜덜 하고 있으면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이 급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봐야지 생각하니까 경련하지 못하게 이 사람을 막 누르거나 묶어버리거나 아니면 막 마사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사지 같은 거 아무 소용없고요. 경련할 때 잡는 핵이 억제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경련을 하되 안전한 환경에서 경련을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위험한 물건 치워주시고 경련하는 상황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관찰하고 기록하고 경련 양상 같은 거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방 자체를요,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를 해주셔서 경련 예방을 합니다. 경련 예방. 경련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병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그러니까 요게 빛에 대한 자극 없이 어둡게, 소리에 대한 자극 없이 조용한 환경. 그래서 자극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경련 발작 시 처치 요령 해서 그림에 나와 있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한다. 아이가 돌돌돌돌 막 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의자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경련하면서 의자 탁 쳐버리면 이 의자가 넘어지면서 아이를 덮쳐서 아이가 의자에 깔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주위에 있는 물건 치워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입안의 내용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고개를 돌려준다. 아까 위에서 고개를 돌려서 치기, 고개 옆으로 돌려줘서 이 이물질들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혀를 깨물지 못하게 하거나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지 못하게 앞설자. 그 다음에 수건 같은 것들 말아서 입에 물려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뭐 3분 이상 경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후 경련이 계속되면은 얼른 응급처치가 필요한 가능 병원으로 옮기시고, 자, 여기 보시면 손을 딴다거나 사지를 주무르는 행위는 실제로 경련을 억제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간호는 뭐냐면 침이나 구토물이 흡인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 유지가 경련 간호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자,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많아요. 자, 문제를 보시면 제가 위에다 문제 페이지 적어드릴게요. 자, 문제은행 91페이지 244번부터 여러분 272번까지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244번부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세 입원 환자가 X선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와 촬영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며 불안해하며 울고 있어요. 그 이유는 3세 아기예요. 간호조무사랑 엑스레이 찍기 위해서 간호조무사랑 단둘이 가야 돼요. 그런데 왜 울까요? 불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분리불안. 그래서 그 이유는 분리불안. 누구로부터의 분리? 부모로부터의 격리, 분리 이런 것들 때문에 분리불안이 유발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다음 245번. 4세 된 입원 하나의 분리불안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다음번 1번. 부모가 다음날 반드시 돌아온다는 확신을 주고 이를 지킨다. 2번에서 5번.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죠. 아이가 잠든 후에 떠난다는 거, 아이가 한눈판 사이에 떠난다는 거. 이거 부모한테 배신감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신뢰감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 부모가 어디를 간다는 거, 그 이유, 언제쯤 돌아온다,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4번, 거짓말 하셔도 안 되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혼내고 윽박지르는 거, 이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행동,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6번. 소아 환자의 분리불안을 고려하여서 소아 병실을 꾸밀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옳은 것은?
제가 다른 건 설명 안 드릴게요. 답은 3번이죠.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야 한다. 자, 그래서 집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247번. 이번 아동의 병원에서의 치료적 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의료용 기구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한다. 의료용 기구를 가지고 놀 수 있게 해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료기구를 가지고 노는 것도 아동의 공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치료팀 감동하에 의료기구 가지고 놀기 허용. 자, 그 다음에 2번. 다른 아동들과 분리하여 계획한다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아동의 침대를 놀이방으로 옮겨서 환경적인 변화를 줘서 아이들과 다시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환경에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놀이방으로 침대를 옮겨주는 이 환경 변화 이런 것도 주시면 좋아요. 자, 4번. 정서적 불출구를 제공한다. 답은 4번이죠. 정서적인 불출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현재 마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도 놀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적 놀이 역시 목적은 일반 놀이와 같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료적 놀이의 목적은 뭐죠? 치료예요. 놀이. 병원에서의 놀이의 목적은 치료의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48번부터는 고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39도로 높은 상태에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이때 환아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1번. 구강으로 정확하게 체온을 잰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8개월 된 아이들 열을 잴 때 금기사항이죠. 구강 체온 측정하시면 안 돼요. 임상간호에서 배우셨어요, 여러분. 자, 2번. 75% 알코올 솜으로 마사지 한다. 75%, 70% 이상짜리는 여러분 소독할 때 사용하는 게 70% 알코올. 열을 떨어뜨려주기 위해서 해열할 때 하는 거는 30% 정도.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자, 열을 내리기 위해서 페니실린 먹인다. 자, 여러분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를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여주셔야 되겠죠? 해열제, 아세타미노펜, 아스피린, 타이레놀. 자, 그 다음에 4번. 체온보다 2도 낮은 미온수로 닦아준다. 맞죠? 미온수 닦아줄 때 체온보다 2도 낮은. 해열제 투여 시 구토를 할 경우 재투여하고 의사에게 보고한다 라고 되었는데, 해열제 구토했어요. 그러면 재투여하기 전에 의사에게 먼저 보고하시죠. 의사 보고하고 다시 의사 처방 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자, 249번. 자, 열이 난다고 보채고 있어요. 7개월 된 영아가 열이 난다고 보채고 보호자가 호소할 때 간호조무사가 취해야 할 행동. 자, 어떤 거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보셔야 되느냐. 정말 열이 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정확한 체온을 잰 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근데 이제 만약에 보고한다라는 지문이 없었어요. 그러면 뭐 5번 같은 거 해줄 수 있겠죠. 얼음 베게 해주고 발 따뜻하게 해준다. 해줄 수 있는데, 결론은 여기서는 뭐가 열이 정말 나는지 확인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간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250번. 소아병실에서 환아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던 중 체온이 38도인 환아를 발견했어요. 이때의 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이 나죠. 지금 얼음 베개 데워주고 발은 따뜻하게 해준다. 머리는 시원하게, 손발은 따뜻하게. 답은 1번. 자, 여러분 75% 알코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0%. 자, 3번. 의사 지시 없이 해열제 투여한다. 반드시 병원에서 약을 투여하실 때는 의사 처방 하에 투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처방 없이 우리가 투여했어요. 간호사, 조무사가 함부로 투여했어요. 철컹철컹 할 수 있어요. 끌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경련 예방을 위해서 앞설자로 혀를 누른다. 지금 뭐 열이 나는 거지 경련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뭐 요건 상관없죠. 자, 그 다음 5번. 처음에는 체온보다 2도 높으냐 아닌 2도 낮은 미온수로 닦는다. 자, 251번. 자, 열이 나는 환아의 열을 내리기 위해 제공해야 될 간호로 옳은 것은 1번. 담요 덮어주면 안 되죠. 어찌됐든 가서 옷을 적게 입히고 피부를 공기 중에 노출시켜 주셔야 합니다. 2번. 옷을 벗기고 통풍과 환기를 시킨다.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75% 알코올을 사용해서 전신을 닦아준다. 75% 아니다고 했어요. 30%. 4번. 얼음물로 스폰지 목욕을 시작한다. 얼음물 안 돼요. 찬물, 얼음물 안 되고 미온수. 몇 도 낮은? 체온보다 2도 낮은. 자, 그 다음에 처치 직후에 다시 체온을 짓다. 처치 직후에 체온 재봤자 아무 의미 없다 했어요. 체온은 반드시 몇 분 후? 30분 후. 자, 252번. 어린이의 발열 시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자,
아이가 떨고 있더라도 고열인 경우 얼음질 하지 마시라 했죠. 얼음찜, 찬찜 안 돼요. 자, 2번. 체온이 38도 이상이면 미지근한 물로 닦아준다.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5번 보시면 열을 내리기 위해 페니실린. 아까 페니실린 뭐예요? 항생제라고 했으니까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타이레놀, 아스피린 사용한다. 자, 그다음에 253번부터는 탈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잦은 설사로 탈수가 예상되는 환아에게 치료 전에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탈수가 예상되는 아이예요. 치료 전이에요, 여러분. 치료 전. 치료 전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치료 전. 치료 전이니까 3번이죠. 설사 횟수와 양상을 관찰해야 돼요. 치료하기 전에 이 아이의 설사 횟수가 몇 번이나 되며 설사가 뭐 물설사인지 설사의 양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1번 미지근한 보리차를 먹인다. 요거는 이제 상태를 파악을 하고 나서 그 후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피부 청결을 하고, 맞죠? 근데 이건 이제 같은 자세로 눕히기보다는 이제 체위 변경 하셔야 되겠고, 지사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라 다 아니죠? 아무튼 치료 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254번. 지속적인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이는 3세 환아의 탈수 증상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피부 창백. 맞아요. 순환이 안 되니까 팔, 다리가 창백해집니다. 강한 맥박이 아니죠. 심장이 약하게 뛰어요. 약한 맥박. 2번. 천문주의 함몰이 아니라 천문주의가 팽창. 죄송해요. 천문주의 함몰 맞아요. 함몰은 맞는데 약하고 느린 호흡이 아니라 약하고 빠른 호흡. 3번. 기운이 없으니까 잠만 자려고 하는 기면 상태. 빠르고 약한 호흡. 내 주인님의 몸에 물이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물 더 뺐다가는 우리 주인님 죽게 생겼는데 물 줄여버려. 그러면서 소변량을 확 감소시켜요. 요량 감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5번 보겠어요. 설사와 구토로 인해 탈수가 심한 영아에게 관찰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자, 증상으로 옳은 것. 다른 거 설명 안 드릴게요. 4번. 천문은 어떻게 돼요? 함몰. 피부 긴장도 저하. 소변량 줄어요. 핍뇨.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256번. 아기 탈수 시 나타나는 형상으로 옳은 것은? 자, 탈수됐어요. 현재 물이 없어요, 몸에. 자, 몸에 물이 없으면 체온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체온 하강이 아니라 체온 상승. 대천문이 팽창이 아니라 대천문 함몰. 복부팬만 연관성 없어요. 체중, 몸에서 물이 빠지니까 체중 감소합니다. 답은 4번이고 5번에 근육의 탄력성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 자, 그 다음에 257번. 7세 아동이 지난밤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심해볼 수 있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자, 7세 아동이라고 하면 바이탈 사인 성인이랑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바이탈 사인 활력징후 보실 때 성인의 활력징후랑 신생아 활력징후만 딱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된다겠거든요. 자, 먼저 체온이 39도래요. 정상 아니죠? 정상의 체온은 36.5에서 37인데 지금 39도라고 하면 굉장히 고열이고요. 그 다음에 호흡이 우리가 16에서 20회가 정상인데 24회면 호흡도 지금 가쁜 상태네요. 자, 맥박도 보시면 성인에 빗대어서 생각하시라겠어요. 그냥 쉽게. 그래서 성인의 맥박 60에서 100회인데 지금 이 사람 124회래요. 그러면 지금 맥박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모든 바이탈 사인이 지금 1위탑을 흔들려요. 자, 그 다음에 건조한 입술, 거친 피부, 몸에 물기가 없다는 증거고 소변이 농축, 주인님 몸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내 몸에서 물을 배출하지 않아요. 팔다리가 창백, 순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 몸에 물이 없는 상태. 답은 뭐죠? 1번 탈수가 되겠습니다. 자, 258번. 자, 심한 구토나 설사로 인해 탈수가 있는 어린이를 위한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자, 보통 그 설사나 구토로 탈수가 발생하면 우리 옆에 심한이라는 말이 붙어요, 여러분. 자, 응급처치. 자, 많은 양의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한다라고 하면 한 번에 많은 양 주면 안 돼요. 구토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국에서 지사제. 요것도 아니고요. 응급처치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여러분 탈수 시에 제일 중요한 거. 몸에서 물이 빠지니까 물을 보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전해질 용액. 그러니까 집에서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해질 용액은 소금물, 설탕물, 주스. 여러분 주스에 뭐가 들어있냐면 전해질 중에 요 K 있죠. K
K 같은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칼륨, 포타슘. 얘가 많이 들어있어서 주스를 조금씩 먹입니다. 많이 먹이시면 안 되고 조금씩. 그래서 수분 전해질 보충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59번. 설사로 입원한 영아의 간호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찾으면 여러분 매일 체중 변화. 자, 그 다음에 260번. 10개월 된 영아의 심한 구토 설사로 입원하였습니다. 이 아동에게 관찰되는 증상. 1번. 안구 돌출이 아니라 눈도 움푹 들어가요. 눈 주위가 움푹 함몰 되죠. 자, 대천문 팽창이 아닌 함몰. 3번. 호흡수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 자, 축축한 피부가 아니라 건조한 피부예요. 물기 없으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힘없는 울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61번. 구토가 잦은 환아에 대한 일반적인 간호로 옳은 것은, 자, 요것도 그냥 설명 안 할게요. 답은 3번. 특별한 원인이 있다면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금식 시킨다. 자, 그 다음에 262번. 침대로 똑바로 누워있던 환아가 구토를 시작할 때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 똑바로 누워서 구토하면 뭘 발생하죠? 흡인 발생할 수 있어요. 기도를 막히게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기도 유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토혈이 심한 화상 환자의 간호관리. 화상, 토혈 이거 몰라도 결론은 뭐냐? 토를 한대요. 피들토예요. 토하는 환자. 토하는 아이의 간호관리. 기도 유지하는 거 아냐 물어본 거였거든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눕힌다. 답은 3번이에요. 토열 화상? 나 이거 모르는데 쫄지 마시고 결론을 물어보는 거는 토를 하는 환자에 대한 간호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4번. 영아에게 구토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때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되는 이유. 제가 마지막에 이걸 써놨던 것 같은데 보시면 중요한 건 탈수 때문에 그러거든요. 탈수가 되면 몸에서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해질이 빠집니다. 뭐 예로 들자면 여러분 전해질 중에 요 K라는 전해질이 있어요. 얘가 칼륨이라고도 부르고 포타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수치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최악의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심장이 멎어버려요. 심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체내 전해질과 수분이 소실되면 탈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요. 자, 265번. 소아는 성인에 비해 급성적으로 탈수가 오기 쉽다. 심한 설사를 하는 아이에게 탈수 예방하기 위해 보충해야 할 사항. 뭐였죠, 여러분? 수분뿐만 아니라 전해질. 수분 플러스 전해질. 이게 머릿속에 항상 있으셔야 돼요. 266번. 원인 모를 심한 설사를 하는 아기를 간호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사항으로 오는 것. 원인 모를 심한 설사면 혹시나 모르는 감염 때문에 격리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에서 수분이 빠고 있으니까 체액 공급. 그 다음에 설사면 피부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기저귀 발진 생기면서 욕창도 발생할 수 있겠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7번부터는 경련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 금방 끝납니다. 자, 267번 경련. 원인 불명의 경련을 간헐적으로 보이는 유아를 간호할 때 주의사항. 경련 시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먼저 기도 유지. 답은 3번입니다. 자, 268번. 어린이들에게 볼 수 있는 경련의 일반적인 원인. 어린이들이 경련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요. 열. 그것도 고열. 그래서 이거를 열 때문에 생기는 경련 해서 열성 경련이라요. 이 성자가 붙잖아요. 열성 경련하면 때문에. 열 때문에 생기는 경련. 이게 가장 흔한 경련의 원인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엄마들이 애기들 열 나는 거 무서워하는 이유가 요 경련 발생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돼요. 자, 269번. 어린이에게 경련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는 기도유지 생각하시라 했는데 기도유지 없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 의복, 끈, 단추 등 풀어준다. 순환 유발하기 위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0번. 자, 우리 아이가 경련을 일으켰대요. 이 환아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마사지 합니까? 안 합니까? 마사지 안 해요. 해봤자 아무 도움 되지 않는다 했어요. 억제하지 마세요. 진정제. 우리가 진정제 함부로 투여할 수는 없어요. 자, 4번.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운다. 그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경련을 하되 안정적으로 경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답은 4번이고요. 막 정신 차리도록 찬물 먹인대요.
정신이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찬물 먹였다가는 흡인이 될 수 있어요. 기도 유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 막혀버릴 수가 있으니까 절대 경련하는 사람한테 물 주시면 안 돼요. 의식 없을 때. 그리고 경련을 한다는 것 자체. 경련을 한다는 거는 의식 자체가 지금 소실이 된 상태니까 절대 입으로 무언가를 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네, 271번. 체온이 39도로 오르면서 열성 경련을 보이고 있다. 이 환아에 대한 적절한 간호로 오른 것은, 자, 억제대 1번 나왔어요. 안 돼요. 2번 경련 발작 시간 양상을 관찰한다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유지해주고 의복 허리띠 단추 풀어주고 주위에 위험한 물건 치워주고요. 우리는 이 환자가 경련을 할 때 안전한 상황에서 경련을 할 수 있도록 경련하는 거를 관찰하는데 경련의 양상, 경련의 시간 이런 것들을 관찰하셔라 라고 했어요. 답은 2번입니다. 치아 사이에 억지로라도 딱딱한 물체를 집어넣어서 물려준다. 이 경련을 할 때 억지로 입을 열려고 하다가는 환자도 다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와주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손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입을 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억지로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가 않아요. 자, 4번 경련 부위 마사지. 마사지 아무 의미 없다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머리를 반듯하게 하여 똑바로 눕힌 게 아니라 기도 유지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치기를 해준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저도 조금 힘드네요, 오늘은. 자, 일반적으로 고열 시에 경련이 일어나는데 경련 시 처치로 옳은 것은? 자, 경련 시 처치로 옳은 것. 자, 1번.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한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경련 시에 시원한 음료수 자주 공급해준다. 경련 시에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구로 물이라든지 음료수 주시면 안 돼요. 기도 막힐 수 있고 흡인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환자 저 세상 보낼 수 있어요. 3번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잡거나 억제 안 한다라고 했어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둡지 않게 방을 좀 더 밝혀준다. 방은 어둡고 조용하게 자극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고, 반자위 자세가 아니라 기도 유지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거나 치기를 한다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호에 대해서는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